오늘 제가 준비한 차는 수입차 중에서 이제 판매량 1, 2위를 다투는 차량입니다. 바로 벤츠 E클래스와 BMW의 5시리즈 차량인데요. 이 프리미엄 세단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얼마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될까요? 놀랍게도 2천만 원 전후의 가격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가져온 차들도 이제 벤츠는 1,900만 원, BMW는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펙입니다. 오늘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 이 두 차종을 제대로 한번 비교하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클래스의 스펙은 E300 포매틱 아방가르드 인텔리전트 드라이브라는 반자율 주행이라고 얘기하는 그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에요. 신차가가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판매가는 1,900만 원이니까 한 80% 가까이 강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BMW는 530i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고 신차가는 7천만 원 초반이었는데 중고차는 2천이잖아요. 할인까지 고려하면 약 70% 정도 강가가 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만 놓고 봤을 때는 벤츠가 할인도 더 없었는데 중고차 금액은 더 싸니까 금액적인 메리트는 벤츠가 조금 더 있는 걸로 보이고요. 디자인 살펴보자고요. 솔직히 저는 벤츠도 좋아하고 BMW도 좋아하지만 계급장 떼고 봤을 때 BMW가 W213 E클래스는 2016년도부터 나왔고요. 이 G30 5시리즈 모델은 2017년도부터 나왔어요. 조금 더 늦게 나와서 그런지 약간은 더 신형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게 벤츠는 후면부 헤드램프도 그렇고 전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약간은 럭셔리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BMW는 반대로 진짜 스포티하면서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묻어 있는데 또 남자들은 또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쪽으로 눈길이 좀 더 많이 가네요. 실내 디자인이랑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BMW부터 한번 보면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은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 틸팅까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시트는 이제 일상 주행에 맞춰서 편안하게 나온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딱 포지션에 맞췄을 때 아주 편하네. 그리고 M 스포츠 플러스는 이렇게 이제 공조기도 전자식으로 들어가고 센터 패시아도 이제 이전 F바디 모델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되어서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외관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실내까지도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열 BMW가 이제 실내가 좀 좁다는 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X5는 진짜로 실내가 좁아요. 다른 GL이나 뭐 카이엔 이런 뭐 Q8, Q7 이런 차랑 비교를 해도 실내가 확실히 X5가 좀 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5시리즈는 레그룸 공간과 헤드룸 공간이 2열 승객도 충분히 이용을 하기 괜찮은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럼 과연 화려한 이제 실내로 유명한 벤츠의 디자인은 어떨까요? 실내는 확실히 시동 켜보면 이게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부메스터 오디오가 너무 멋지게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밤에 보면 엄청 화려하거든요. 핸들은 BMW가 더 이쁜데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벤츠가 좀 더 이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공조기 불빛도 그렇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렇고 이거 잠깐만. 찾았다. 이 공조기가 불빛이 들어오는 게 튜닝을 한 거예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제 좀 저렴하게 예뻐지는 거에는 책임이 따르네. 그리고 벤츠가 이제 운전할 때 좀 단점이라고 평가되는 거 중에 하나가 정면을 보고 있어. 근데 핸들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제가 실제로 잠깐 운행을 했었거든요. 강가 많이 된 벤츠를 찾다 보니까 이 클래스를 샀었어요. 아주 옛날에. 저는 보통 이제 양손 운전보다는 이제 상남자 한손 운전, 왼손 운전을 할 때는 약간 오른쪽으로 핸들이 가 있는 게 편했어요. 근데 양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야 돼서 좀 불편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2열 공간은 이게 지금 뒤로 좀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약간은 5시리즈보다 솔직히 조금 협소해요. 헤드룸 공간도 아까는 머리카락이 안 닿았는데 지금은 머리카락이 약간 닿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레그룸 공간도 닿진 않지만 시트가 이제 무릎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좀 파져 있어요. 이게 없었다면 딱 닿아서 가야 될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로 봤을 때는 5시리즈가 조금 더 낫네요. 그리고 이 차가 이 클래스에서는 이제 E300 포매틱만 들어가도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는 좀 상위 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리전트 드라이브까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차간거리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이게 W213 E클래스에서는 굉장히 희소성 있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전자식 계기판, 또 서라운드 뷰, 통풍 시트, 그리고 부메스터 오디오, 프리미엄 오디오까지 이 클래스 중에서는 가장 옵션이 많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근데 이게 E200이나 일반 E300 포매틱이 아닌 이제 후륜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많은 옵션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살 때는 이 차에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등급별로도
다르고 또 수입된 연도 따라 다르니까 옵션 체크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BMW는 또 옵션이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벤츠를 타다가 BMW를 다시 타니까 실내가 얘가 조금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핸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벤츠 핸들은 2019년도부터 이제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그 핸들은 이쁜데 지금 18년도까지 나온 핸들은 좀 안 이뻐요. 얘는 4륜, 이제 엑스드라이브 모델이 아니라 이제 일반 후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풍 시트나 서라운드 뷰 똑같이 들어가고요. 차간거리 유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 G바디 5 시리즈는 옵션이 엄청 후해요. 근데 프리미엄 사운드가 빠졌네. 바우스 윌킨스는 딱 들어가면 좋았는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이제 퀄리티도 이제 E 클래스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지만 이 G바디 5 시리즈가 자료나 선명도나 시야감이나 이런 게 한 2단계 높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BMW가 강가가 좀 덜 되는 이유가 이렇게 딱 두 대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좀 보이긴 하네. 확실히 이제 감성적인 면으로 봤을 때나 디자인 면으로 봤을 때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번에는 근데 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 성능, 주행 안정감 이런 거는 얼마나 다를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 시리즈부터 가볼게요. 야, 출발부터 좋다. 이 BMW의 최대 장점은 평소에 내 운전의 스타일과 상관없이 조금 더 악셀을 밟게 되고 조금 더 핸들을 돌리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악셀을 딱 밟았을 때 이 차량가 피드백을 너무 잘해주고요. 이 BMW 마크를 보면 약간 더 달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시동 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조용하네. 얘는 차 상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요. 몇 가지 고질병에 해당만 되지 않으면 얘는 사도 될 정도의 지금 엔진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ZF 8단 미션 하잖아요. 변속이 정말 경쾌합니다. 이게 1단에서부터 쫙 이제 RPM을 올려주면서 2단으로 정말 부드럽게 변속을 해주면서 또 치고 나가고.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카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재밌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걸 원하고 산 사람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보여줘요. 제원상 마력은 말리부 2.0 터보 모델이랑 다른 게 없는데 실제로 타면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단점은 운전을 많이 하는 만큼 기름도 많이 먹는다는 거. 주행 가는 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벤츠의 E클래스 시승도 한번 해볼게요. 첫 주자가 너무 잘해버리면 이 두 번째 주자가 긴장이 되잖아요. 지금 E클래스를 타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바로 가시죠. 실내 소음 자체는 비슷해요. 좀 험한 길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약간 E클래스가 서스펜션이 약간 더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BMW 하면 스포츠성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가장 하체가 탱탱하고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C클래스도 그렇고 E클래스도 그렇고 BMW보다 약간 더 하드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얘도 지금 제원상 출력은 이제 5 시리즈랑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경쟁 모델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모델을 탔었다고 했잖아요. 이 모델을 타면서 크게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핸들이 좀 틀어져 있는 것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었고요. 요런 거 좀 불편하지. 이런 건 좀 자동으로 해주면, 물론 이게 뒤로 같이 가기는 가는데 BMW는 요것만 열고 싶을 때 전동으로 딱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손으로 수동으로 열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었던 것도 좀 아쉬웠어요. 이게 썬루프가 2개가 들어가는 E클래스도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좀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만 대부분 넣어주더라고. 지금 떨리는 거 봤지? 딱딱하다니까. 물론 이렇게 서스펜션이 딱딱하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독일 차들이 이제 딱딱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롤이나 또 코너나 고속주행 안정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도 옛날에는 물침대 같은 소프트하게 이제 서스펜션 세팅을 많이 했었는데 뭐 에쿠스나 제네시스 BH, 뭐 1세대 G80까지도 물렁물렁 했거든.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RG3나 G90 마찬가지 이런 차들을 보면 되게 이제 하드하게 독일 차처럼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가 고속주행 안정감이랑 코너링 때문이에요. 이 클래스도 너무 훌륭하다 진짜. 물론 출력은 비슷하고 제로백도 비슷하지만 벤츠 9단 미션이 그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W213 2016년식 17년식 모델들을 보면 정말로 저단에서는 막 뒤로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고 변속 충격이 느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8년도 19년도 모델들을 보면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BMW의 ZF 8단 미션 조합처럼 뭔가 좀 재미있는 세팅은 아닙니다. 변속이 되는지 모르게 단수를 1단부터 9단까지 올려버리는
되는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기본기 면으로 봤을 때는 뭐 누가 더 우세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차를 운전하는 사는 사람의 뭔가 추구하는 방향성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5 시리즈는 일상주행을 하면서도 좀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 그리고 벤츠는 그냥 난 무난하게 주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차를 원하신다면 벤츠도 충분합니다. 오늘 리뷰는 벤츠가 좋냐 BMW가 좋냐 이 얘기를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벤츠 중에서 이 클래스라는 모델과 BMW에서 5 시리즈라는 모델에 비교를 한 거니까 다른 차종을 보시면 또 그 차들을 타봐야 돼요. 저희 업체 오시면 너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교 시승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제 연락 주시면 비교를 잘 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벤츠랑 BMW의 이제 고질병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점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단점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유지비입니다. 애프터 마켓이 활성화가 돼서 국산차보다 수리비가 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확실히 뭐 엔진 오일만 갈아도 2배 이상 비싸고요. 애프터를 쓰더라도 패드 이런 거는 정말 저렴한 게 맞아요. 애프터가 워낙 저렴하게 나오니까. 타이어도 그리고 뭐 국산차나 수입차나 비슷하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인비 이 생긴 거 보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정비사들도 공임을 받을 때 국산차랑 수입차는 많이 다르게 받아요. 왜냐면 이거를 뜯다가 생기는 리스크들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애프터 부품이 써야 되는 애프터가 있고 쓰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완전히 짝퉁 이런 부품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검증된 부품을 쓰면 국산차보다는 좀 수리비가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애프터로 수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벤츠가 뭐 캠 어저스트랑 이런 데서 누유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데서 누유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이 스타트로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BMW 같은 경우도 냉각수 라인의 누수가 너무 잘 생겨요. 냉각수 누수, 각종 누유를 한 번에 잡으려면 3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또 나와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고질병이 무서워서 차를 안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저는 딜러니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 각 차종들의 고질병 저희가 다 꼼꼼하게 체크가 가능하고요. 시운전, 리프트 점검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혹시나 중고차 구입이 고민이시라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해 드릴 거고 좋은 차 찾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뭐 신차로도 그렇고 중고차로도 그렇고 수입차 판매량 1, 2위를 다투는 가장 핫한 차량, 가장 핫한 금액대 두 대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이제 좋은 중고차 구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